뭐 전기차 배터리 관련 종목들도 같이 뭐 네. 덩달아서 이슈가 되는 맞습니다.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정의선 부회장이 음. 뭐 LG 구광모 회장, 뭐 최태원 회장 뭐 다 만났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2의 반도체가 아닐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자, 근데 반도체 제2반도체, 2차 전지 되게 좋고 또 요즘에 이슈되는 게 뭐 수소, 연료 전지 그렇죠. 이것도 같이 좀 나오고 예.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자, 뭐 반도체 관련주들 제2의 전기차 관련주들, 배터리 관련주들 제2의 반도체다.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도 동의하는 바고요. 근데 이 관련주들이 얼마만큼의 실적이 나올 것이고 어느 정도의 계속 상승을 이끌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차트의 추세를 보면은 정말 좋은 모습을 그리면서 계속 우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11선, 뭐 5일선 추세대로 그냥 꾸준하게 상승을 주고 있고 기관이나 외인 같은 경우에도 놓치지 않고 계속 잡아주면서 주가를 이끌고 가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최근에 한 달 동안도 외인과 기관들이 순 매수를 유지하고 있을 만큼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기관들이 이 실적에 대한 포인트에 대해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포인트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보고서 자체도 계속적으로 좋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대형주만 볼 게 아니라 뭐 다른 여타 종목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좀 체크를 해드리는 게 오히려 좀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우선은 LG화학 같은 경우는 추세적인 접근을 본다면은 쉽게 꺾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뉴딜 정책에 대한 포인트에서 빠질 수 없는 그린 뉴딜에 해당하는 그런 업종이기도 하고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보유를 하시되 다만 조정을 이용한 매수 대응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급등에 따른 단기 조정에 따른 차익 실현 이런 포인트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급등 이후에 당연히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가 좀 나왔고요. 하지만 수급상으로 문제는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정책 맞춰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그리고 요 종목을 참 그 눈에 좀 많이 띄는데 두산 퓨얼셀인데요. 이게 굉장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정말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 종목이 정말 대장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고민을 해봅니다. 바닥 포인트에서의 상승을 주면서 사실 한 10,000원 이하 구간이었는데 한 5, 6천 원 했을 거예요. 그때부터 해서 지금 3만 원대까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실적의 개선 사항과 더불어서 좀 이제 두산이라는 큰 대기업에서 좀 많이 밀어주는 것 같아요. 자금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정책적으로 밀어주면서 주가의 상승을 이끄는 포인트가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 포인트에서도 외인과 기관이 막 들어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순매수량을 유지하면서 주가를 끌고 가고 있거든요. 이 말인즉슨 순매수량을 유지한다는 것은 차익 실현을 반복하면서 계속 종목을 매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익 내고 다시 매수하고 수익 내고 매수하고 그 패턴이 반복이거든요. 순매수량을 유지한다는 게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닥에서 계속적으로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 쉬지 않고 나올 거예요. 다음 주에 아마 단기 피크 고점이 되겠죠. 그때 기관들은 또다시 수익 실현을 하고 외인도 수익 실현을 하겠지만 그래도 여지없이 다시 떨어진다면 조정이 끝난다면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포커스는 이거예요. 정부의 정책 포인트가 76조에서 100조 이상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얼마나 많은 자금 수혜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실적, 이슈에 대한 정책에 따른 실적 포인트, 매출 확대 포인트는 분명하다는 거죠. 그럼 3, 4분기에 따른 하반기 실적에 따른 기대감 때문에 레벨업하는 구간은 있을 거고 그리고 이번 정책 발표 이후에는 한동안은 급등보다는 단기 급등 이후에는 횡보할 수는 있겠죠. 그런 포인트를 이용해서 천천히 조정시마다 비중을 늘려가시는 전략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확실히 밀어주는 업종군이기 때문에 집중하셔가지고 보셔야 되고 전체 포트 비중 중에는 최소 그래도 한 20% 이상은 유지하셔야 되는 업종이라는 거 한 번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2차 전지주 그러면 뭐 지금 계속 갈 것이다라는 얘기들은 많은데 가격을 보면 조금 고점인 비싸긴 것 해요. 같은 느낌이 네, 들어요. 이게 비싸요. 사실 이게 몇 년 뒤에 봤을 때는 그때 샀어야 되는데 생각이 들 그럴 수 수도 있겠지만 있습니다. 지금이 맞습니다. 전고점 부근이에요, 거의 다. 그러니까 담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는 시점인데 어때요? 담아도 된다고 보세요? 이게 약간 투자 스타일에 따라 좀 달라질 달라질 수 있죠. 수는 예. 있을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장기적으로 보는 종목도 있고 그렇지 않은 보통 뭐 한 수익 매매를 통해서 뭐 길면 2주, 한 달 요 정도의 시간대를 보는데
테마성 종목을 보실 때 그냥 기간에 따른 그 시점에 따른 전략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다음 주에는 어쨌든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에 따라서 정책 수혜를 받는 종목들 단기 급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 뭐 장 마감이나 끝을 보면서 관련주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린 뉴딜 관련주들을 조금은 매수 넣으신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빠르게 정리하는 단타 매매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중기적으로 본다면 우리 앵커님 말씀 주셨던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 향후 먼 미래에 봤을 때 정말 싼 가격일 수도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신다면 이런 뭐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큰 조정을 이용한 그러니까 단기 급등 이후엔 항상 조정이 나오잖아요. 큰 하락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를 활용한 조금씩의 접근들 그리고 기간들이 계속 놓지 않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순매수를 유지하면서 계속 주가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은 차익 시윤을 반복하면서 계속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떨어질 때 기관들은 다시 잡아주고 또 끌고 간다는 거죠. 이런 포인트 생각하신다면은 크게 무리 없이 매매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